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다시 스케치 섹션으로 들어가서 스케치 메뉴 아랫부분에 있는 스케치를 수정하고 카피하는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서요. 먼저 필릿입니다. 스케치에서 필릿은 각이 진 꼭 지점을 아크로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나중에 모델링 모드에서 설명할 여기 모디파이에 있는 필릿, 이 명령을 스케치 레벨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케치 레벨에서 하는 필릿이고 얘는 바디 레벨에서 하는 필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스케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 포인트 렉탱글 단축키 R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전으로 들어갔어요. 요 한 꼭 지점만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적당히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꼭 지점만 구속을 줬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직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필릿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릿 명령을 선택을 하고요. 자, 마우스를 그대로 꼭 지점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빨간색 모양의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필릿이 적용이 되고요. 화살표와 수치 입력창이 나타나는데요. 화살표를 움직여서 필릿의 크기를 조절해도 되고요. 수치 입력창에서 원하는 수치를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필릿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반지름이 10인 필릿이 적용이 되었고요. 크기를 변경하고 싶으면 수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바꿔주면 쉽게 변경이 되는 거고요. 자, 스케치 필릿을 자세히 뜯어보면 반지름이, 현재는 반지름이 15인 아크가 두 개의 직선과 탄젠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 번에 여러 꼭 지점에 필릿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리피트, 필릿 하시고요. 자, 꼭 지점에 마우스를 올리면 빨갛게 변하죠. 클릭하고 이어서 다음 꼭 지점, 다음 꼭 지점을 연달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 개의 필릿이 동시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수치 입력 창에서 10 그대로 두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세 개의 필릿은 이렇게 이퀄 구속이 걸려 있어서 한 군데만 이렇게 수치를 변경을 해도 세 개가 동시에 수치가 같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속된 꼭 지점에 준 필릿과 나머지 구속이 안 된 부분에 필릿의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구속된 꼭 지점에 준 필릿은 꼭 지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은 원래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코인시던트로 만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필릿이 적용이 되면서 이 라인의 이 끝부분은 사라졌지만 원래 없었던 포인트가 생기면서 여전히 코인시던트가 구속이, 지금 여기 글리프가 보이시죠? 여전히 코인시던트 구속이 여기서 이렇게 걸려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구속되지 않은 지점을 보시면 그러니까 아예 포인트 같은 게 없고요. 그래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즉 코인시던트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연관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센터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역시 한 꼭 지점에만 마우스 D 누르고요. 디멘전으로 구속을 주겠습니다. 수치는 이대로 입력하시고요. 필렛으로 들어가서요. 자,
자, 꼭지점에 마우스를 올렸는데 아까는 빨간 필릿이 보였는데 미리 보기가 보였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꼭지점에 이 라인이 이렇게 3개가 이상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퓨전 360은 계산은 정확하게는 하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사람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필릿을 준다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퓨전 360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라인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먼저 하나를 찍고요. 다음에 자, 여기 중간에 있는 대각선 라인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필릿의 미리 보기가 보이죠. 자, 우리는 이걸 할 건 아니니까 바깥쪽으로 라인을 바깥쪽 라인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필릿의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자, 연속해서 필릿을 돌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리 보기는 안 보이거든요. 라인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15 이렇게 주고요. 엔터를 치면 두 개가 같은 크기의 필릿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포인트가 있고 여기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포인트에는 이 글리프가 남아 있지만 여기는 글리프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치 구석이 다 풀린 거고요. 그래서 중심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스케치가 이렇게 중심점이 멋대로 놀고 있죠. 자, 원래는 이 포인트가 이 라인과 이 라인과 이 라인, 이 세 개의 라인이 여기서 일치 구속이 되는 지점인데 지금은 일치 구속이 필릿을 주면서 일치 구속이 풀려가지고 완전히 멋대로 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확 보이시죠? 구속이 안 된 부분과 구속이 된 부분에서의 필릿 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필릿을 줄 때는 가급적이면 구속이 다 걸린 상태에서 주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필릿 후에 뜻하지 않게 구속이 풀린 건 없는지 잘 확인을 하고 만약에 구속이 풀렸다면 다시 일일이 다 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수치 변경하다가 스케치가 엉망으로 꼬여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컨트롤 Z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필릿은 직선뿐 아니라 곡선의 꼭지점도 줄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에서 3포인트 아크를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 모양으로 하나를 그리고요. 이번에는 스플라인인데요. 핏 포인트 스플라인을 선택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 눌렀네요. 엔터 키를 치면 안 되고 더블 클릭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비슷한 눈 모양을 그렸고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두 개의 서클은 곡선은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곡선입니다. 자, 여기서 필릿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릿 선택하고요. 자, 꼭지점으로 가져가면 미리 보기가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수치를 10 이렇게 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곡선에도 필릿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 필릿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거를 바디로 만든 다음에 바디에서 필릿을 주는 것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스케치 하고요. 크리에이트 익스트루드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화살표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바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필릿을 줄 건데요. 바디 레벨에서의 필릿은 모디파이에 두 번째 있습니다. 필릿 선택하고요. 다음 아까 전에 스케치에서 필릿을 주지 않았던 엣지로 마우스를 찍으면 이렇게 필릿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찍고요. 여기는 살짝 돌려서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고요. 크기는 10을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누르고요.
자, 지금은 스케치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스케치 프로파일에서 바디를 뽑아내게 되면 스케치는 자동으로 이렇게 전구가 꺼지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렇게 브라우저에서요. 스케치 전구를 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구를 켜고 보면 스케치에서 필릿을 준 거랑 여기도고요. 여기도. 다음에 스케치에서는 필릿을 주지 않았지만 바디랩에서 필릿을 준 거랑 이렇게 모양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보면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델링을 하면서 필릿을 이렇게 스케치에서 주는 게 좋을지 바디에서 주는 게 좋을지 좀 의문이 들 텐데요. 이것도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디 레벨에서 필릿을 주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 수정하기도 쉽고 스케치에서는 안 되는 필릿도 가능하고 모양도 더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단축키로도 봐도 알 수 있듯이 여기 보면 바디 필릿은 단축키가 F가 붙어 있지만 스케치 필릿은 단축키가 없죠. 어떤 명령을 더 자주 쓴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스케치에서 필릿을 줘야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디에서 필릿을 주는 게 여러모로 더 편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스케치 필릿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트림이고요. 단축키 T입니다. 원래부터 단축키가 붙어 있으니까 많이 쓰이는 명령이겠죠. 트림은 불필요한 스케치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아크로 우리가 눈 모양을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서클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을 선택하고요. 단축키는 C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릴게요. 모양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트림으로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라인 위로 올리면 이렇게 라인이 빨간 색깔로 변합니다. 근데 전체가 빨간 색깔로 된 게 아니고 여기 스케치 라인의 경계선에서 딱 끊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눌렀을 때 삭제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빨간 부분을 클릭하고요. 사라졌죠. 밑에 있는 것도 클릭하면 사라져서 이렇게 서클로 이렇게 같은 아까 아크로 그린 것과 같은 눈 모양을 역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에서 언두를 하고요. 다시 트림을 한 번 더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안쪽에 두 라인을 삭제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쉽게 트림을 할 수 있습니다. 눈사람 모양이 되었네요. 자, 여기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 할 게 그러니까 원래 이 두 개의 서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는데요. 트림에서 중간에 라인을 지워버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이 교차점에서 코인시던트 구속이 걸리면서 서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트림을 할 때 이 끝 부분에서 자동으로 코인시던트 구속이 걸리니까 굉장히 편하죠. 자, 이렇게 트림을 하면 이렇게 구속이 자동으로 걸리게 되는데 하지만 반대로 트림을 하면서 구속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요. 30, 40 이런 식으로 구속을 주고요. 다음 서클을 선택을 해서 포인트에서 이렇게 주고요. 디멘전을 40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 구속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안쪽에 있는 이 라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트림을 주게 되면요. 트림 선택하고요. 이렇게 자, 트림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자,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생겼습니다. 어딘가 구속이 풀렸다는 건데요. 자, 이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즉, 트림을 주면서 원래 이 포인트가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여기서 코인시던트가 되는 그런
이 서클의 중심이 코인시던트가 되고 있었는데 트림을 주면서 코인시던트가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이 되었으면은 다시 트림 후에 다시 구속을 또 일일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시던트를 선택하고요. 이 포인트와 라인을 선택하고 포인트와 라인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풀린 구속을 일일이 다시 줘야 되고요. 그래서 트림은 스케치에서 꼭 필요하고 아주 많이 쓰이는 명령인데 잘못하면 실컷 걸어준 구속이 풀릴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속을 걸기 전에 트림으로 스케치를 말끔히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속을 주는 순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면 자칫하면 이렇게 두벌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텐드고요. 익스텐드는 트림과는 반대로 없는 라인을 확장해서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별은 폴리곤에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세컴이든 인스크라이브든 상관없고요. 중심점을 찍고 이렇게 벌려주고요. 별은 오각형으로 그리는 게 좋을 테니까 숫자로 5로 바꿔주고요. 엔터를 칩니다. 밑에 라인을 선택하고 수평 구속을 걸어주고요. 자, 먼저 이 정오각형의 꼭지점은 각각 이렇게 코인시던트 구속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이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extend 명령을 누르고요. 자, extend는 라인을 확장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라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빨간색의 미리 보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위로 이렇게 라인을 확장할 것이라는 걸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거고요. 커서가 가까운 위치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쪽으로 커서를 옮기면 밑으로 확장이 되겠죠. 자,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별의 한 꼭지점이 생겼고요.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겠죠. 클릭,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면 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 안쪽에 있었던 이 정오각형의 각각의 꼭지점은 코인시던트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구석이 다 풀렸습니다. 풀리고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여기서 교차를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두 개의 라인이 연관성이 없이 그냥 따로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 코인시던트가 풀린다는 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안쪽에 오각형을 트림으로 지워 보겠습니다. 단축키 T고요. 드래그로 쉽게 지울 수가 있죠. 트림으로 지우고 나면 안쪽 꼭지점이 다시 코인시던트로 연결이 되고요. 자, 익스텐드로 한 번 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라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확장선에 미리 보기가 보이죠. 클릭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연결 이렇게 확장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연결을 다 했더니만 역시 코인시던트가 풀리면서 이 두 라인은 연관성이 없는 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요, 트림과 익스텐드는 완전히 정반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자, 트림을 주면 교차점의 라인이 사라지면서 없던 코인시던트가 생기는데 반해서 익스텐드는 교차점의 라인이 이렇게 생기지만 이게 새로운 라인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라인이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던 코인시던트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트림이나 익스텐드를 주게 되면 완전 구석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하나의 라인을 교차점에서 끊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 이 별에서 이 라인이 길게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라인이 길게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라인이 교차점에서 라인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브레이크고요. 선택을 하고요. 자, 라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선택한 라인이 그러니까 굵은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다음에 교차되는
다른 라인과 교차되는 지점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죠. 이 지점이 라인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클릭을 해보면요. 자, 지금 엔터키를 다시 쳐볼게요. 자, 지금 확인을 해보면 아까 하나의 긴 라인이 하나, 둘, 세 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누르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하나 개의 라인이고요. 중간에서 선택을 하기, 여기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교차점이 여기 가까운 부분이 교차점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안쪽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두 개의 교차점이 한 번에 같이 선택이 되니까 안쪽을 누르는 게 좋겠죠. 끊어졌고요. 끊어지고요. 끊어지고, 네, 끊어졌습니다. 엔터키 누르고요. 자, 지금은 모든 라인이 다 분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꼭지점도 안쪽에 있는 꼭지점도 코인시던트로 자동적으로 다시 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주게 되면요, 뭐 뒤쪽에서 배웠겠지만 이렇게 오프셋 명령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프셋 명령 같은 걸 이렇게 접근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필립과 트림, 익스텐드, 브레이크 4개의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개 다 스케치를 부분 수정하는 명령인데 뭐 사실 기능 자체를 쓰는 건 간단한데 조심해야 할 게 기능을 쓰는 순간 완전 구석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할지 이런 게 뭐 그때그때 다 다른데 이건 딱히 정답이 없고요. 경험적으로 익혀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케치를 딱 한 번 그리고 끝 뭐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스케치를 수정하다가 완전 구석이 풀리게 되면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검토해서 나중에 디자인이 틀어진다거나 뭐 에러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도록 꼭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